이 수식이 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을까? 왜 갑자기 캔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볼까? 마크 차이킨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이킨 오실레이터 5번째 시간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댓글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응원해주시는 분들, 더러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도 너무너무나 일단 많은 관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제가 그 대댓글이나 답장을 잘 안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제가 시간이 부족한 삶을 좀 사는 편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슈퍼 땡스 보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그러니까 거래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그 주도 주체, 그다음에 거래량 오류, 괴리, 요런 소제목을 두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주도 주체. 주도 주체는 그 말 그대로 그 종목의 가격을 주도한다. 주도하는 주체다. 어렵지 않죠? 우리는 이 주도 주체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도 주체가 외국인이라면 그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를 잘 살펴야 되는 거고, 주도 주체가 기관이라면 그럼 이 기관이 살 때 그거를 잘 봐야 되겠죠. 간혹 잡주의 경우나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이 개인이 주도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아주 매우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도 주체는 거의 외국인이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요한 주도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요거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이게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요게 기관이고 요게 개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이제 순매수 순매도의 움직임이에요. 자,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 동안에 흐름이 뭐와 비슷합니까?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외국인이고, 기관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죠? 개인은 반대죠.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은 이 가격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흐름이 같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주도 주체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도 주체를 볼 때는 이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파동의 흐름을 봐야 돼. 파동의 흐름. 그러니까 이 전체의 흐름이 아니라 이 각 파동에서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떻게 관여하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최저점까지 내려올 때, 여기서 이렇게 최저점까지 내려올 때 외국인의 흐름과 주가가 비슷합니다. 주가의 흐름. 이 외국인의 흐름, 주가의 흐름 비슷합니다. 그죠? 자, 근데 상승을 시작하고 특이한 이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 파동씩 한번 제가 다시 끊어 볼게요. 잘 안 보시려나? 자, 한 파동씩 끊어 볼게요. 자,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가격이 떨어지죠, 이 부분. 근데 외국인은 순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요런 부분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여기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죠. 그죠? 근데 이럴 때 기관의 움직임을 봅시다. 기관의 움직임 그대로 내려가 볼게요. 그대로 어김없이 이런 구간에서는 왜 기관이 다 팔고 있다. 다 팔고 있습니다. 그죠? 다 팔고 있어요. 자, 이 말인즉슨 이 종목은 외국인이 주도 주체가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관여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근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붙으면 기관이 이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관계성은 이 손바뀜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두 주체가 함께 지금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가격의 흐름이 외국인의 흐름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붙었을 때는 어김없이 기관이 이긴다. 그럼 기관의 힘이 더 세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주도 주체는 기관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종목도 좀 봅시다. 이번엔 하이닉스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현재가 자, 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막 241선이 막 돌파되려고 하는 시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기존의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모습은 기관의 흐름과 같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관이 주도 주체다. 기관이 살 때 나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기관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 파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파동을 좀 뜯어보면 자,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올라갔단 말은 뭡니까? 외국인이 기관의 물량을 시장가로 때려 올렸다는 거죠. 그죠? 외국인이 이 호가를 먹어치우고 있다. 그 다음 반등도 다 비슷합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도 반등. 자,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외국인이 사죠. 기관은 팔고 있단 말이에요. 기관이 파는데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이 뭡니까? 그럼 기관이 시장가로 팔아내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시장가로 사 올리는 거고 기관은 이 외국인한테 팔리고 있는 거죠. 그죠? 외국인이 살 때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자리도 여기도 외국인이 사죠. 기관은 팝니다. 또 외국인이 삽니다. 기관은 팔아요. 내가 분명히 여기 흐름이 기관의 움직임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기관이 주도 주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승을 할 때는 어김없이 외국인들이 다 사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여기서도 잘 뜯어보면 볼까요? 자, 여기서 가격이 올라갈 때 외국인이 사죠. 기관은 팝니다. 실제로 기관의 움직임과 비슷한 것 같지만 요런 이제 작은 파동들을 뜯어보면은 외국인이 사죠. 가격이 오르죠. 외국인이 사죠. 기관은 판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은 기관의 흐름과 비슷해 보이지만 뭐다?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사고 팔고 이렇게 vs 붙었을 때는 외국인이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도 주체가 외국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241선을 자 여기서 자, 돌파를 하려고 한다. 여기서 돌파가 될 것 같아 왠지. 근데 기관이 주도 주체라고 생각한 사람은 외국인이 사는데 가격이 오르네.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하겠죠. 하지만 이 전체의 파동을 뜯어본 사람들은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붙으면 전체적인 흐름은 기관과 비슷하게 내려오지만 그 사이사이 파동들은 다 외국인이 사고 자 그죠? 여기서도 가격이 올라갈 때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파동씩 끊어본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주도주체 외국인이야 이거. 전체적인 흐름은 기관이 파는 거랑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 비슷하게 나오지만 아니야 그거는 착시 현상이야. 기관과 외국인이 붙으면 외국인이 이겨. 요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돌파가 될 때 외국인이 사는 걸 확인하면 뭡니까? 절호의 찬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정리합니다. 자, 가격의 흐름과 특정 주체의 흐름, 이거는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거, 요게 주도 주체를 파악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반대로 갈 때, 그러니까 더 서로 붙었을 때 누가 이기냐 이겁니다. 누구의 힘이 더 세냐? 이기는 놈이 주도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놈이 살 때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종목들이 어떤 종목은 무조건 기관이, 어떤 종목은 무조건 외국인이 주도 주체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막 붙었을 때 어떨 때는 기관이 이기고 어떨 때는 외국인이 이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이 지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럼 종목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하지만 대부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이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면은 외국인은 뭐 90점. 근데 기관은 70점. 이렇게 뭐 외국인이 더 많이 이 종목에 어디 힘을 쓰고 있다. 이런 게 눈에 보인다고 이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어떤 한 주체가 주도적이다. 이 외국인이 주도적이다. 기관이 주도적이다.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 다 외국인이 살 때도 10번 중에 9번이 올랐어. 근데 기관이 살 때도 10번 중에 7번이 올랐어. 그러면은 둘 다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하이닉스처럼 기관이 붙으면은 백발백중 외국인이 다 이기는 종목들은 외국인이 주도 주체다. 이렇게 깔끔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주도 주체라는 개념. 그러니까 주도 주체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주도 주체면 외국인은 기관이랑 붙어서도 얘가 이기는 거고 개인이랑 붙어서도 얘가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도 주체라는 거죠. 그럼 이긴다는 말은 뭡니까? 호가창을 시장가로 때려서 먹어치우는 자다. 요거를 머릿속에 이 개념을 넣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래량 오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다시 가져왔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자, 어떤 말이냐?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자,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여기서 이 포인트 급락을 했는데 자, 거래량이 터진단 말이에요. 자, 거래량이 터지고 이건 삼성전자고 주도 주체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아까. 근데 그 주도 주체가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한다고요. 순매수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자, 가격이 떨어져. 근데 거래량이 터졌어. 이전보다 터지죠.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도 주체가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 반등하겠다.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개인이야 체결 당하는 입장이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 이게 자동 매수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종목의 제1 주도 주체인 기관이 외국인의 물량을 털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확대를 좀 해보면 여기서 기관이 사는데 외국인이 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의 물량과 외국인의 물량을 기관이 털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거래량이 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맨날 며칠 동안 이 구간에서.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 저점이니까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건 기관의 매집이다. 그리고 거래량도 직전 대비 터졌다. 그리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떨어지지. 이게 뭐다? 거래량의 오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 거래량은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다 뻥입니다, 사실. 제대로 몰라서 그래. 이런 오류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자,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시장에는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연기금도 있고 뭐 사모펀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지만 그냥 크게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는데 이 외국인, 기관, 개인이 하나의 주체입니까? 이 세 명이서 해요? 주식을? 자, 기관도 셀 수 없이 많죠. 엄청나게 많죠. 이 모든 기관들이 한 팀으로 움직입니까? 아니,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락을 할 때 개인이 이 매수를 당했단 말이에요. 밑에 걸어놨는데 시장가로 누군가가 때리면서 가격이 내려가면서 매수를 당했어. 근데 여기서 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 샀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어떤 개인은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자리에서 어떤 기관은 팔고 있지만 어떤 기관은 사고 있어요, 또. 이렇게 가격이 외국인이 살 때도 어떤 외국인 그룹은 사고 있지만 또 어떤 외국인은 또 팔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전체를 다 통으로 놓고 비교해 보니까 외국인들은 순매수 몇 주더라. 기관은 순매도 몇 주더라. 개인은 순매도 몇 주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뭐 팀이 외국 증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외국인 팀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실제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애들이 한 30개의 외국인이야. 그럼 나머지 70개의 외국인은 이건 주도 주체가 아닌 거죠. 30개가 주도 주체인 거야. 외국인 중에서도. 근데 얘들은 팔았는데 얘들이 샀을 수 있다고. 물론 얘들이 강한 주도 주체이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졌겠지만 얘들은 산다고요. 그래서 그 거래량이 조금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실제로 주도 주체는 요만큼밖에 안 샀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주도 주체인데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100주를 샀어. 예를 들어서. 근데 외국인이 100팀이 있다고 했을 때 30팀이 진짜 주도 주체인데 100주를 샀단 말이에요. 30팀이. 근데 나머지 70%가 뭐 300주를 샀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 종목을 봤을 때 주도 주체의 힘은 사실 100주만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의 흐름과 비슷하게 나오니까 외국인 전체 400주의 힘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400주의 힘, 이 거래도 똑같이 거래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 지표, 거래 대금 지표 이런 거로는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주체 그 외국인 중에서도 기관 중에서도 어떤 놈들이 이걸 진짜 시장가로 때리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으니까.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반등하면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많이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이걸 맹신하면 안 돼요. 거래량 거짓말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명확하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별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뭘로? 괴리로. 괴리로 구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넘어가 봅시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괴리. 자, 차이킨 오실레이터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AD입니다. AD는 매집, 이게 한글로 하면은 매집과 분산이죠. 자,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에 배워서 아시다시피, 자, 어떤 그날 하루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날 하루에 이 전체 움직임 중에서 정중앙을 이 중심으로 종가를 밀어 올렸으면 그러면은 매집, 종가가 밀렸으면 분산으로 본다는 거죠. 이 원리가 좀 중요한 원리인데, 자, 중앙값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만큼 올라간 만큼 여기에 거래량을 곱하는 거고, 중앙값에서 이만큼 밀렸으면 여기에 또 거래량을 곱하는 겁니다. 이거를 단기와 장기를 비교해가지고 추세를 본다는 건데, 자, 가격이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근데 떨어지는데, 자 다시 반등하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하락의 N파동. 그럼 똑같은 하락이죠. 지금 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그려놨는데 요것도 같은 일수로 같은 그 가격만큼 떨어졌고 이것도 같은 일수로 같은 가격만큼 떨어졌어요. 똑같이 떨어진 겁니다. 똑같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캔들만 좀 다르게 했어요. 자, 이렇게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같은 폭의 하락 그리고 같은 날수의 하락인데 거래량도 같아. 지금 똑같죠? 거래량도 같아요.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거래량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같은 폭으로 같은 날수로, 즉 같은 각도가 같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했고 거래량도 같다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같은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이게 의미가 같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캔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냥 가격만 딱 보고 거래량만 봤을 때는 이건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같은 각도로 그러니까 같은 힘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각도가 뭡니까?
각도가 특정 일수에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각도가 높으면 힘이 강하고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면 힘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같은 각도고 거리랑 같으면 이건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다? 제가 앞장에서 말했던 거래량 오류입니다. 오류. 분명히 이건 달라요.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는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밀어내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이만큼 밀리고 이만큼 밀리고 이만큼 계속 밀렸어요. 뭔가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어. 자, 다시 이게 캔들이었더냐. 자, 이 시가가 여기잖아요. 시작가가 여기예요. 여기. 근데 가격이 분명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꽉 내려가지고 여기서 끝났어. 요거도 시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만큼 됐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도 사는 자가 있었고 파는 자가 있었는데 파는 자가 종국적으로 쾅쾅쾅쾅쾅 내리면서 끝난 파동이고. 그죠? 하나는 종가는 종국적으로 밀리고는 있어요. 밀리고는 있는데 근데 하루하루 힘을 내서 이거 내려갔지만 이만큼 끌어올려서 하루하루 힘을 내서 주도 주체가 밀어 흘린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주도 주체가 시장가로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호가가 이렇게 있을 때 가격이 떨어진단 말은 여기에 매수를 걸어놓은 물량을 주도 주체가 시장가로 팔면서 때리면서 가격 호가를 먹어치우면 한 단계 떨어지고 먹어치우면 한 단계 떨어지고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반대로 여기에 누군가가 팔겠다고 물량을 걸어놓으면 누군가가 그걸 시장가로 사면서 그러면서 호가를 비우고 올라가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어 흘린 흔적은 분명히 주도 주체가 누군가가 시장가로 이만큼 밀었다는 거예요. 그죠? 종국적으로 가격은 같은 각도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거는 매수세가 약한 하락이고 이건 매수세가 강한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죠? 즉 주도 주체가 사는 하락이고 주도 주체가 사지 않는 하락이라 이 말입니다. 이 주도 주체가 산 양이 이 앞파동보다 이 뒷파동이 더 많다 이거예요. 만약에 주도 주체가 외국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외국인의 전체 물량은 하락했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외국인 중에서 진짜 주도 주체 외국인이 100팀이 있으면 그중에 진짜 주도 주체인 30 이 30 애들은 요만큼 끌어올리면서 샀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파동과 뒤에 파동이 거래량이 같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똑같잖아. 거래량이 같다 하더라도 그 거래량을 이루는 주도 주체의 힘의 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이 거래량에서 주도 주체의 힘은 요만큼인데 이 파동에서는 주도 주체의 힘이 요만큼이에요. 밀어 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래 전체 거래량을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다 서로 거래니까 1대1 거래니까 다 관여하고 있겠죠. 그 중에 주도 주체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게 다르다. 이 파동과 이 파동은 이 캔들의 모습이 다르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주도 주체의 힘의 질은 여기서 진짜 주도 주체는 요만큼을 관여했고 이거는 주도 주체의 거래가 아니라 다른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그거야 힘의 질이야 이렇게 누가 얘기해 줍니까? 얘기 안 해주죠. 알 수 없어서 우리는 거래량의 오류에 이때까지 빠졌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차이킨 오실레이터다. 왜?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AD라는 원리는 이 캔들 하나에서 이 전체 폭 움직임 중에서 정중앙을 중심으로 놓고 밀어 올렸는지 밀어 내렸는지 요거에 따라서 곱하기 거래량을 해가지고 그 차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 파동과 이 파동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지표가 바로 AD다 이 말입니다. 차이킨 오실레이터가 이 AD로 만드니까. 아시겠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요만큼의 매수의 힘을 계산을 하잖아, AD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BV는 이게 이만큼의 힘이 얼마인지 이만큼의 힘이 얼마인지 계산을 안 해요. 그냥 전일 종가보다 떨어졌으면 그냥 마이너스야, OBV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만큼 하락이고 이만큼 하락이면 OBV 값은 이거랑 같은 값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얼마가 밀어 올렸는지 얼마가 밀어져 내려왔는지 하나하나를 거기에 곱하기 거래량을 해가지고 보는 지표가 바로 차익긴 오실레이터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같은 각도로 같은 폭으로 하락을 하고 거래량도 같다면 OBV의 경우에는 같은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락하고 이것도 하락을 해요. OBV는. 하지만 차익킨 오실레이터는 당연히 앞에 하락폭보다 뒤에 하락폭이 적게 나온다. 이 AD의 수식의 원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OBV에서는 나오지 않는 괴리, 즉 다이버전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차익킨 오실레이터에서. 차트를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하락, 여기 하락입니다. 하락은 지금 같은 하락이에요. 그죠? 이걸로 할까? 자, 여기 이 하락과 이 하락은 같은 하락입니다. 그죠? 같은 하락인데, 자, 앞에 하락, 이 하락 파동보다 이 하락 파동이 그 매수의 힘이 더 들어가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OBV에서는 여기도 하락을 하고 여기도 하락을 합니다. 둘 다 하락이 나오지만 차익킨 오실레이터에서는 여기는 요렇게 자 괴리가 나온다. 봅시다. 여기서 하락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하지만 차익킨 오실레이터는 괴리가 나온다. 왜? 지금 이 파동과 이 파동과 이 파동은 캔들 하나하나의 매수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 기간값을 가지는 지표기 때문에 그 기간값은 뭡니까? 일정 기간을 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20일, 60일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그러면은 뭐 최근 20일, 최근 60일에서 앞에 값이 빠지고 뒤에 값이 들어오니까 앞에 값이 빠지는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 지표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OBV도 똑같이 그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차익킨 오실레이터는 OBV랑 같은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OBV는 다이버전스가 나오지 않는 반면 차익킨 오실레이터는 자,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차이는 OBV와 차익킨 오실레이터의 이 하나는 괴리가 나오고 하나는 괴리가 나오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원리의 차이밖에 없다. 그 원리가 바로 뭐다? 매수의 질이다. 질. 매수의 질의 차이다. 여기는 요 하락이랑 전체적인 하락의 폭은 같지만 비슷하지만 뭐가 다르다? 그날 하루하루에 들어올 이 시장가로 누군가 때려서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나가는 매집에 그래서 이게 매집입니다. 매집. 차익킨 오실레이터는 매집과 분산을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집이 나오는 겁니다. 매집을 본다는 거예요. 매집. 이 하락에서도 주도 주체가 사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만든 게 차익킨 오실레이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차트도 봅시다. 이거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OBV는 자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OBV는 이렇게 하락이 잠시만요. 다시 가격이 하락을 했죠. OBV도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근데 차익킨 오실레이터는 위로 올라간다. 그럼 이 파동과 이 파동은 둘 다 하락이지만 차익킨 오실레이터는 내려왔다가 여기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OBV는 그대로 내려온다.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뭔가 주도 주체가 여기랑 다르게 여기서는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 캔들 하나하나의 모습이. OBV도 거래량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이 거래량 지표는 뭐 MFI도 그렇고 거래량이 들어간 거는 이 괴리 그러니까 이 다이버전스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지표들입니다. 거래량은. 그런데도 OBV도 높지만 OBV에서는 안 나오는 게 차익킨 오실레이터에 나오는. 그래서 차익킨 오실레이터를 진짜 활용하려는 목적은 뭐냐면 이 최저점에서 다이버전스를 보고 얘가 지금 매집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 주도 주체가 매집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고안된 거다. 그러니까 대놓고 매집과 분산이에요. 차익킨 오실레이터 이름이 AD. 그래서 이렇게 최저점에서 반등 여기가 그게 나왔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아. OBV는 안 나왔지만 차익킨 오실레이터는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최저점에서의 이 괴리, 다이버전스는 차이킨 오실레이터가 더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OBV도 제가 정확하다 그랬죠. 이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자 하단이 상승을 했는데 차이킨 오실레이터는 그대로 상승했는데 OBV는 하락을 했죠. 뭡니까? 히든이죠. 히든 강세죠. 그래서 히든 강세를 보여줬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가격 올라가는데 이 OBV의 다이버전스가 뜬 거죠. 괴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OBV도 정확해. 그러니까 정확하다기보다는 OBV도 이 다이버전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하락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 최저점의 다이버전스는 차이킨 오실레이터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같이 보란 얘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차트도 한번 봅시다. 요거는 KB금융.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하락, 또 하락. 최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더 하락을 한 게 맞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보시면 OBV는 하락을 했어요. 그죠? 아니, 왜 이렇게 그랬죠?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도 차이킨 오실레이터는 잡아냈지만 OBV는 잡아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음 차트도 볼게요. 요거는 포스코홀딩스. 요것도 마찬가지. 그런 차트만 제가 일단 가져오긴 한 건데 보시면은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죠? OBV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차이킨 오실레이터는 괴리가 뜨죠. 그래서 물론 차이킨 오실레이터가 다 잡아내는 건 아니에요. 다 잡아내는 건 아닌데 OBV보다 다이버전스의 이 최저점에서의 빈도가 훨씬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아무거나 다 뭐 시총순으로 쫙 한번 잘 살펴봐요. 살펴보면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가격이 올라갔더니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최저점에서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괴리율 발생률이, 이 괴리 발생률이 OBV의 괴리 발생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래량은 주가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게 이 차이킨 오실레이터를 만드는 어떤 그 철학이고, 이 철학을 굳게 믿고 막 차이킨이 그러면 분명히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그러니까 아직 상승을 하지 않았을 때 거래량이 먼저 움직인다고 했으니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이때에 뭔가 이 주도 주체가 매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매집을 한번 알아보자. 저점에서. 고점에서 뭘 알아보자? 분산을 알아보자. 그래서 차이킨 오실레이터는 뭐 하려고 만들어진 지표냐면 최저점에서의 반등, 최고점에서의 반락, 요거를 괴리로서 이 매집량을 내가 파악을 해보자. 이 거래량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자. 어떤 스마트머니가 최저점에서는 분명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누군가는 사고 있겠지. 주도 주체가. 그게 이 거래량 막대기로는 알 수가 없고 OBV로도 알 수가 없고 어떤 지표로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캔들 하나하나를 뜯어보자. 만약에 하루 움직임 중에서 가격은 전체적으로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정중앙값보다 끌어올려서 끝낸 그런 캔들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게 바로 뭐다? 왜냐면 이 매집이라는 거, 주도 주체가 매수를 한다는 거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가로 때려 박아서 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 있는 주체가 연속적으로 사면 가격이 오르는 건데 뜨문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뜨문 사 모으고 있으면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래량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자고 마크 차이킨이 고민해서 요런 차이킨 오실레이터라는 지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이 수식을 정확하게 뜯어보고 저처럼 고민해보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 수식이 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을까? 왜 갑자기 캔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볼까? 마크 차이킨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인터넷에 나온 것처럼
이게 영선을 돌파하면 산다, 뭐 이게 방향을 바꾸면 산다, 이렇게만 알고 쓸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이 수식의 원리, 의미가 뭘까? 내가 마크 차이킨이 돼서 마크 차이킨은 과연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다 이겁니다. 최저점에서 이렇게 가격의 하락 파동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도 시장가로 때려박는 누군가를 찾자 이겁니다. 그게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이 근본적인 원리다. 그래서 차이킨 오실레이터는 사실상 뭐를 찾는 거냐면 최저점에서 얘가 이게 사느냐, 주도주체가 사느냐, 그래서 괴리가 나오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만든 지표다. 뭐 영선 돌파는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영선 돌파나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채널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채널이 여기서 요렇게 반등할 때, 그럴 때 영선 돌파나 아니면 이렇게 시그널을 돌파하거나 이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그렇다면 의미가 있지. 그래서 차이킨 오실레이터는 그렇게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쓸 수 있지만 진짜 차이킨 오실레이터가 추구하자는 원리, 이 원리는 최저점에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누가 사느냐, 시장가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주체가 매일매일 어느 정도가 있느냐, 거기에 거래량이 얼마냐, 그래서 거기에 거래량을 곱하는 겁니다. 그 원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아시겠죠? 이게 어디 가서도 이런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강의는 진짜 이 수식에 미쳐 있는 자, 주식을 하면서 이 수학적으로 원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자,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수식을 보고 고민해서 이거 왜 그래, 마크 차이킨 이걸 만들었다는데 이 사람 왜 만들었을까? 분명히 OBV에 뭔가의 문제점이 있어서 만들었다는데, 이건 마크 차이킨이 OBV가 못 잡아내지만 차이킨 오실레이터로 잡아내려고 했던 게 뭐였을까? 왜 이 사람은 AD, 매집과 분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나오는 답입니다. 차이킨 오실레이터 유튜브는 어디든 다 뜯어봐요. 이런 게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괴리를 또 어떻게, 이거를 또 3일 10일로 설정돼 있잖아요. 3일 10일로는 또 안 나와, 괴리가. 파동을 함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파동과 이 파동이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일, 60일, 뭐 이것도 종목마다 조금 다르지만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이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한 얘기가 뭐 100%는 아닙니다. 주식이 100%가 어디 있어요? 뭐 금과 옥조가 아니에요. 주식을 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마어마한 팁은 아니에요. 차트엔 100%가 없으니까. 다만 원리, 이 수식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그러하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현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요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버전스도 이 원리에서 어떤 현상이 나와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내가 다이버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내가 다이버전스로 진입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윤중이한테 배워가지고, 차이킨 오실레이터 이게 바닥을 잡을 수 있겠네. 그래서 다이버전스로 진입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자, 가격이 이렇게 여기서 반등을 했어. 반등을 했는데, 자, 차이킨 오실레이터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뭡니까? 괴리가 나왔죠. 여기 가격이 떨어졌지만 여기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 지표 올라갔잖아요. 지표 하단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럼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파동이 가다가 요 직전 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차트엔 100%가 없다. 주도 주체가 여기서 끌어올릴지 말지는 지들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난 주도 주체가 여기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연준에서 막 금리를 미친 듯이 막 올린다고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주체가 외국인이다. 지금 올릴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아니야.
여기서 가격을 외국인이 주도주체가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막 그 환율이 막 쭉쭉쭉쭉 이제 원화 가치가 쭉쭉쭉쭉 이제 절하돼 가지고 환율이 막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봤자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달러로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려다가 야 다음번에 뭐 시간은 우리 편이야, 돈도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트라는 거는요,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괴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오른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괴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 그러면 파동이 이미 깨져서 하락의 N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잘라주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에 몸을 맡긴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나는 그 올라가는 쪽으로 흐름을 맡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쪽으로 흐름을 맡기고, 이문자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방금 이문자재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시겠죠? 여튼 이렇게 해서 차이킨 오실레이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에 제가 신나게 좀 놀러를 좀 다녔어요. 야구를 1년 동안 보고, 야구 시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일본을 또 일본에 제가 좀 빠져가지고 일본을 좀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리고 겨울에는 또 보드를 타야 되니까 보드를 타야 되고, 또 이제 보드 시즌 끝나면 또 일본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논다고 무슨 차이킨 오실레이터 보조지표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네. 앞으로는 노는 걸 좀 줄이고, 제가 지금 올해 야구를 보러 안 가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거의 홈 경기 중에서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경기를 갔는데, 올해는 지금 야구를 보러 가지를 않아요. 야구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게 아니라 야구를 포기하고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를 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놀아잡힌 거 올해는 열심히 하는 한 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잘 자요. 안녕.